힘든 사건들을 저희가 맡아서 그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는 것에 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배달 음식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배달 음식들이 대부분 이제 이륜차,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에 의해서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배달 업체끼리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배달업을 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더 무리하게 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더 높아지고, 정말 오토바이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요즘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과속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사고가 승용차 사고에 비해서 모든 충격이 몸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더 크죠. 그동안 저희 윤앤리에서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의 사건들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오늘 하드캐리 시간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건을 다루겠는데요. 먼저 사고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이 사고는 이른 아침 7시경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파란불에 정상 신호에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가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는 차에 충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어깨 부분에 견쇄골절, 허벅지와 고관절을 잇는 대퇴골 목골절, 그리고 얼굴에서 눈을 보호하는 안화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30대 초반으로 스포츠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몸을 써야 하는 직업을 가진 피해자로서는 어깨와 대퇴골 쪽 부상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보험사 측과 협상을 해보았는데 영구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이제 합의금을 제시를 했었고, 보험사 측하고 이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되면서 저희 윤앤리를 방문하게 되셨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소송에서의 쟁점은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따른 장애율, 영구 장애율을 하고, 그리고 장기간 입원 기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100% 인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피해자가 이중으로 소득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득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자, 먼저 피해자는 사고 후 무려 665일 동안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이 입원 기간에 대해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 측에서는 대퇴골의 개방성 골절에 의한 금속 고정술 정도를 시행한 것인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입원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과다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입원비나 입원 기간에 대한 손해상당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이 기간 동안 일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은 노동 능력을 100%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노동 능력 상실률 100%를 적용받아서 일실 소득을 산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 측 주장이었죠. 그리고 이 피해자는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PT 레슨을 하면서 개인 레슨비를 받으면서 이중으로 소득을 취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입원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입원 기간이 적당한지 여부는 이 피해자를 치료하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겁니다. 주치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은 입원 오래 하는 걸 잘 안 받아줘요. 자꾸 나가라 그럽니다. 입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입원했다라는 건 주치의의 소견 없이 가능할 리가 없었겠죠. 병원의 입원 기간이 과다했다라는 주장은 저희가 병원의 입장, 그리고 주치의의 의견을 통해서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당한 입원 기간 동안에 당연히 이분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해서도 이분이 분명히 레슨을 통해서 이중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이 소득에 대한 신고도 모두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합당하게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당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중소득과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피해자는 택시기사를 하면서 보험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이중으로 소득을 얻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일실소득이 쟁점이 됐고, 자, 이분이 얻은 이중의 소득, 즉 택시기사를 하면서 얻은 소득과 그 다음에 보험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얻은 소득, 이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청구가 쟁점이 되었었겠죠. 자,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 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업무가 독립적이고 한 사람이 그 시간을 쪼개서 평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양소득을 합산해서 그 사람의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죠. 다시 저희 사건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뢰인은 스포츠센터에서 관리자로서 정규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PT 레슨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판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사람의 업무는 피트니스 센터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레슨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평균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이 부분이 병존 불가능하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평균적인 이중소득을 일실소득의 기초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저희 윤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 윤앤리에서 주장했던 세 가지 쟁점,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영구장애 부분,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 장기간 입원이 필요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중소득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실소득 부분의 기초는 양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요. 결국은 보험사에서 최초의 합의금으로 제시했던 금액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아냅니다. 자, 다만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피해 오토바이 보면 좌회전을 한 다음에 직진 방향의 신호가 바로 바뀌는 것을 보고 거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하다가 신호 끝을 물고 들어왔던 이 가해 차량에 충격을 당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진을 했던 시점에 피해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던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과실에 있어서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20% 정도의 과실을 산정을 했습니다. 뭐 결과를 떠나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오토바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신호가 바뀌자마자 진입한 것이 아니고 또 직진 차선에서 진입을 했다면 과실이 잡히지 않았겠죠. 저는 항상 이제 방어 운전을 좀 강조하는데, 이렇게 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교차로에 진입해서 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 1, 2초 상관인데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도 마지막에 신호를 물고 들어오는 그런 차량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어하는 자세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방어적으로 운전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큰 피해를 입는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특히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기동성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신호 바뀌자마자 막 이제 교차로에 들어서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만 한 1초, 2초 정도만 참으세요. 혹시 오는 차는 없는지 좌우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런 큰 사고를 당하는 일,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보험사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저희가 화해 공고 결정으로 받은 금액이 2배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 그냥 보험사랑 합의해가지고는요, 이중으로 되는 소득을 인정해주는 케이스 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장애율이나 그다음에 병원 입원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길었기 때문에 보험사랑 합의로 끝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죠. 이런 힘든 사건들을 저희가 맡아서 그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는 것에 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방어 운전을 해야 되겠다. 교차로 진입할 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하드캐리 시간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